네, 안녕하세요. 오늘 손절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안 하면 좋겠죠. 안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면은. 왜냐면은 손절매라는 것이 말이 좋아서 손절매지 돈 까먹고 파는 겁니다. 손절매 3번, 4번 하면은 계좌 반도막 나요. 제가 예전에도 그 손절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손절매는 해야 될 종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리스크가 큰 종목은 손절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종목은 손절매하면 안 돼요. 조금 손실봤다 해가지고 손절매하면은 팔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제 수익 난 종목도 한 150만 원 손실 봤었는데 모르고 손절하면 그냥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심리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있으니까 600만 원 수익 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손절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종목이 지금 리스크가 큰 종목이구나. 아,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이 종목은 손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 서려면 주식 종목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단을. 기업 정보도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봐가지고 그 리스크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리스크 체크를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정보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따져야 돼요.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인가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싶으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싶으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 신라젠, 뭐 이런 거, HLB,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HLB 같은 거. 예를 들어 신라젠 같은 게, 물론 뭐, 무슨, 뭐 압력을 개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회사 가치로 보면은 신라젠 주식이 지금 뭐 18,000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몇천 원 되지도 않아요, 이거. 재무제표는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1조 3천억이라고 했다는데 자산 가치는 1,000억밖에 안 나와요. 회사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5만 원에서 악재가 뜨니까 점 하한가로 해가지고 뭐 손절매 할 수도 없게 그냥 14,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리스크가 큰 거는 손절매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2만 원짜리가 3만 원, 3만 원이구나. 2만 1천 원 찍었네. 2만 1천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가 올라갔네요. 올라갈 때 올라타가지고 이런 거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올라타가지고 올라가면 계속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돼요. 리스크 큰 거는. 그리고 지금 20만 원, 21만 원 찍고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코스닥 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죠? 엄청나죠? 네, 지금 뭐 6조 4천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뭐 신라젠보다 회사는 더 안 좋아요. 이것도 엉망입니다. 언제 뭐 부도날지 모르는 그런 것이긴데, 그, 호재가 떠가지고, 이게 그냥 올라가고 한 건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은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있는 종목은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신경이 쓰이고 항상 관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놓고 마음 편히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일도 별로 없고 거의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물론 지수가 폭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해놓죠. 그때는 아무리 뭐 우량주라도 다 빠지니까 하락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하게 되면은 하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 종목에 딸린 거지 그 어떤 게 맞다 그러다 할 수 없어요. 손절할 종목은 반드시 손절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종목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볼 줄 아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한다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코스모 화학을 매수를 했는데 왜냐면은 회사는 그렇게 안 좋아도 지금 뭐 리스크하게 크질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5,2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5,400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6,000원대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6,000원대에서 진단이 그렇게 나와요. 진단이 6,000원 정도.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진단한 것만큼 가는 게 아니고 어제 매도한 금호전기도 오늘 또 상한가 쳤잖아요. 지금은 풀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어제 만약에 안 팔았으면 오늘 한 1,000만 원 돈을 더 벌었네요. 쉽게 얘기해서. 어제 일부 홀딩 한 거 가지고 오늘 상한가 약간 밑에 또 매겨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좀 냈는데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도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못 먹어요. 다는. 제가 자기가 먹은 것만 수익을 낸 거에서만 만족해야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10만 원에도 먹고 팔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한일진공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관심 종목에 넣는 건데 제가 다른 거 사느라고 사지는 못했어요. 800원, 850원대 찍고 지금 1100, 12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건 회사 가치가 지금 200원 조금 안 되는데 회사 가치로 치면 지금 주가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 이상 되는 거예요. 3,000원 이상 돼야 맞는 겁니다. 상당히 저평가됐죠. 이런 건 사놓으면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더 빠지면 더 사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네. 폭락장에서도 이런 종목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종목이에요. 너무 저평가돼가지고. 고점이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800원, 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저평가된 거, 이런 걸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접근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수익도 많이 나고, 네. 종목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재무제표, 기업 정보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을 몇 퍼센트 사느냐,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3%에서도 하고, 또 5%, 또 느긋하게 10%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하려면은 5%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5%. 10%는 너무 커요. 3번, 4번 손절하면 계좌 반도막 납니다. 10%에서 손절하면. 될 수 있으면 이제 손절하는 종목은 리스크가 큰 건 추격 매수하고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주식할 때는. 저평가된 걸 골라가지고 상승, 초입에 있는 걸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도 편하고, 네. 수익이 좀 들라고 느긋하게 좀 며칠 기다리고 이렇게 해도 수익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기다려가지고 한 번 수익 내서 한 번 벌더라도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뭐 급한 거 들어가가지고 오늘 벌고 내일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달 지나고 보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릇을 들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 몰라요. 주식은 느긋해야 됩니다. 네. 느긋하다가 올라가면 이익금을 아주 잽싸게 팔아야 돼요. 팔아가지고 일부 분할 매도 해가지고 이익을 항상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7,700원 찍고서로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5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재무를 보고 따따져 보니까 진입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500원 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제가 510원에 들어가가지고 500 상한가 실전했더니 어제 57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오늘 밀리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갔다가 어제 바로 밀리고 오늘 다시 517원까지 떨어졌다가 540원 넘어가가지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여기서요. 매도를.
어제 80만 원까지 먹었었는데 오늘 60만 원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 매도 안 하고 거의 한 80% 매도 했다가 다시 저가에 조금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은 거 어느 정도 진짜 이 정도면 더 빠질 게 없겠다 싶을 때 이런 걸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사실 뭐 50만 원, 6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한 4, 50만 원 먹고, 금호전기 어제 뭐 상한가 쳐가지고 다 팔았는데 그냥 조금 잡아가지고 거기서 좀 먹고 해가지고 오늘 뭐 돌백만 원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제가 3,000원 할 때, 2,000원 할 때 추천을 했던 건데 7,000원 찍고 지금 다시 2,000원, 3,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주식은 올라가면 회귀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챙겨야지, 자꾸 욕심 부려가지고 더 먹으려고 자꾸 기다리면은 다시 본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기고 또 다른 종목에 또 들어가고 챙기고 또 다른 종목에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챙겨야 돼요. 물론 뭐 올해 장기 투자해가지고 크게 올라갈 종목이 확신이 든다면 오래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그런 종목 클릭하려면 일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업 투자자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자기 직업이 있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데가 있다면, 종목도 볼 줄 알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게 화천기계나 아까 그거 마냥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한일진공, 화천기계 이런 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상승 초입기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틀림없이 수익이 납니다. 만약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평가된 게 빠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뭐 저저평가잖아요. 빅세일이잖아요. 그런 건 추가 매수를 해야죠. 추가 매수를. 그래,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자본의 30% 이상을 사면 안 돼요. 자기 자본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럼 2천만 원 이상 사면 안 됩니다. 한 종목에.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현금을 항상 보유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손절하는 매매를 안 합니다. 손절하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몰빵이나 이런 걸 하질 않아요. 분할 매도로 항상 접근합니다.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된다겠죠? 다음에는 기업 정보 보는 방법, 종목을 볼 줄 아는 방법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보시고, 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